오늘 강의에 대한 주제는 이 정확한 시장의 변곡점을 어떠한 시그널로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내용 바로 보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 화면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두 번째로 보는 과정을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시장이 변곡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인가, 변곡의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보고 돌았구나 안 돌았구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증시 변곡점의 시그널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 최선의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런 솔루션까지 딱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PD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 내용이 좀 방대한데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본 강의 내용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 미중 무역전쟁 전개와 전망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향후 전망까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셔서 현재 장세가 이래서 많이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상황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앞으로를 대비를 해야겠죠. 향후 전망 들으시면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이 대응책을 이 시점에 확실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단이 된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대략적인 그냥 선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에요.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국가 미국.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미 고도 성장에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대의 이제 저성장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의 파란색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위에처럼 이미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져 있는 파란색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라고 부르죠. 새롭게 흥하고 있는 나라,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보다 올라가는 이 궤도 자체가 가파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6%에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점점 형성해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죠?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만나는 시점까지 진행이 되겠죠. 자, 지금 그 과정 속에 격차가 지금 대략 한 40% 미만까지 추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다가오는 게 좀 두렵게 느껴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한번 쳐볼까? 한번 우리가 바꿔볼까? 한번 1등을 갈아치워볼까?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보니까 두 나라의 격돌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상태다. 피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죠. 이 과정 속에 이제 중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져서 거의 이제 반반 양분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에는 지금 커버력이 약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의 중국 입장이 대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기축통화 체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IMF의 통화 인출권, 요 SDR을 기축통화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었던 미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규모는 세계 1위, 그리고 기축통화는 앞으로 달러가 충분한 상태인데
감히 중국이 미국을 넘보는구나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미국으로 대미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한 거죠.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의 달러를 평가를 절하시켜버리고 새로운 기축통화 체제를 만들자고 하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 수출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배가 불렀구나,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이 컸다라는 그런 입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격돌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갖고 있는 지위를 흔들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상에서 무역전쟁이 격돌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왜 달러가 중요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누가 와가지고 달러를 뭐 몇만 불, 몇백만을 줄게 하면은 마다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게다가 또 달러라는 거는 지금 여기 위에 써져 있는 대로 국제 유가를 측정하는 데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을 산정하는 데 역시도 달러로 그 값어치를 산정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떤 뭐 구리, 뭐 니켈 이런 광물을 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달러를 기준으로 척도로 삼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가치 내용이 일반적인 통화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과도 교환될 수 있고 국제 원유하고도 교환될 수 있고 국제 광물하고도 교환될 수 있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화폐로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 자원의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런 광물과 금 이런 것들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가 짱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미국은 이게 종이에요. 종이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치가 형성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이 국제 금융 질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중국이 공격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자,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 성장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를 추격하려고 할 그런 지위까지 오게 되니까 우리를 이제 건드는구나. 안 되겠다. 싹을 밟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이 된 게 이제 무역전쟁, 격돌 과정이죠.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역전쟁 격돌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1차 관세부가 매길게, 2차 관세부가 매길게, 3차 관세부가 매길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은 그 타격을 온전히 받고 있는 상태. 중국에게 타격을 매기면서 뭐 미국은 뭐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경기 동향을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연초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구간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6.5% 정도의 지수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왼쪽이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상해지수의 움직임인데 중국의 상해지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연초 고점 대비 37.7%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경상을 입었지만 중국은 치명상을 받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왜 이게 가능하느냐?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 자산에 대한 금융 가치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그 공격 태세를 취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내에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현재 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정도까지 이제 때려놨으면은 인간적으로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왜? 중국장도 저렇게 많이 밀렸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신흥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도 저 중국의 상해지수 떨어지는 것만큼 그에 준하는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으로 우리도 같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고래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멈추면서 새우등 터지는 일이 그만 돼야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미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반응들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선 제압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치명상을 입혀놓은 상태이고, 지금 중국은 아직 그래도 조금의 상처는 받았지만 그래도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선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몰아쳐야죠. 기선이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시진핑과 무역전쟁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 2천억 불 이상의 지금 관세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천억 불 가량의 관세 부과를 한 차례 더 하겠다라는 부분이 현재 나와져 있는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G20 회의하는 11월 말까지 답변을 해달라. 약간 이런 거예요. 최후 통첩을 날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사석에서 중국이 더 고통받길 원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는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너가 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나도 괴롭겠지만 너는 치명상을 받기 때문에 내가 좀 괴로운 건 괜찮다라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피력을 하면서 몰아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의 직격탄을 날린 덩샤오핑 아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중국이 지금 주제를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덩샤오핑의 아들이 언급한 부분이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직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준비 상황이 되지 않고 기초 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덤벼들었던 부분 자체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주제 파악 못하고 덤빈 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도강양회. 중국의 정책 자체가 도강양회이죠. 칼날의 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다시 한번 도강양의 자세를 통해서 간담상조하는 마음으로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반성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새롭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있던 이런 파워 그리고 중국의 수그러드는 자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방송 서두에 앵커가 얘기한 대로 뭔가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제가 환율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 환율을 왜 표시해놨냐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힘의 세기는 결국 금융시장에서 화폐의 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균형점이 1달러당 6.9 위안 이 상태에 지금 딱 균형점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위안화가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7 위안대를 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균형 상태에서 점점 중국 수그러 들어가고 미국이 점점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합의점을 도출해서 일단락되는 이슈가 나와줘야지 그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무역 전쟁의 내용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이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몰아치는 미국과 반성하는 중국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달러 대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자, 몰아치는 미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시에 신흥국 증시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태이고, 자, 저 변곡점이 나와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공세가 최고 절정이 달하는 시점. 그러니까 거기까지 최대로 공격의 태세를 맥시멈 이끌게 되고 그 최절정의 순간이 이제 증시에서도 최저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항복의 뉘앙스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
이 바로 이 점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대략 한 트럼프가 먼저 마지노선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대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다음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정상들이 다 같이 만납니다. 주요국 20개국의 정상들이 거기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미국의 요구 주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항복의 뉘앙스를 보여주는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지점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G20 회의가 열리는 그 11월 말 시점이 바로 이 병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유력한 지점이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이고 아직 변곡점 자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그널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지금 장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 미중 무역 전쟁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태. 근데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중국이 약간 수그러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좀 쉬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지표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달러 대 위안화 환율.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힘과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핵심 지표로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예요. 미국의 달러 가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디가 더 힘이 세고 약한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출이 된다 하게 되면 환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중요한 상태이고 두 번째 내용은 중국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환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요새 장세를 보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환율이 중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 파악할 때도 매일같이 환율을 보면서 증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을 했었었죠. 근데 그 환율이 사실 달러 대 위안화 환율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몰아치는 미국 그리고 약간은 수그러져 있는 중국의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균형 지점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달러 대 지금 6.9 위안 수준에서 지금 균형점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저 수치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7 위안 수준까지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치이다.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았던 만큼 달러가 높아지고 위안화가 절하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7 위안대를 깨면은 많이 증시가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중국에서 항복의 뉘앙스를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G20이라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더 세게 몰아칠 예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1달러 대 7 위안 자리는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충격을 시장 내에 줄 걸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그러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방어만 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럼 상대방이 약점이 보였잖아요. 그럼 더 몰아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 균형점이 한번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합의점이 나와주고 전환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다시 1달러 대 7 위안 아래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이 변곡의 시그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달러는 약세 전환이 되고 위안화는 강세 전환이 되는 상황이 연출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달러 대 위안화 가치가 6.9 위안 수준에 있는데 7을 돌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돌파를 해서 시장 충격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몰아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다. 7 위안 아래로 다시 다운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일단락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리고 환율이라는 지표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을 하는지 그 부분인데
자, 지금 이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를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은 변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또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서는 어느 세월에 원금 회복이 되고 어느 세월에 또 시장이 좋아지겠느냐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시장이라는 거는 또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상황과 또 180도 다른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미래에는 또 지금과는 180도 다른 장세가 올 텐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의 본심이죠. 중국의 자본시장을 열어라라는 대기조가 있거든요. 열어라, 열어라, 닫아놓지 말아라. 우리 옛날에 마치 그 드라마도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 그때 막 한참 이게 개화 시즌에 나왔던 시대가 있잖아요. 예,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했던 것처럼 걔네들이 왜 이걸 열으라고 하느냐? 그 나라에서 뭔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거기서 챙겨 먹을 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두고 싶으니까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밟아놨어요. 근데 얘가 다시 못 올라오느냐? 아닙니다.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럼 또 싸워야 돼요. 그럼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의 이 금융시장을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고 싶어하는 속셈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라 이거죠. 그럼 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하겠죠. 예, 마치 이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 유입되듯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를 대규모로 유입을 시켜서 그 중국 시장 내에 자본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 그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달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공격됐다가 풀어주게 됐다가 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열어라 이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세국 정책을 폈던 것처럼 계속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 말라 죽게 생겼는데 살고 싶으면은 그쵸 문호를 개방하듯이 자본시장을 열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와줄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쪽에 역대 규모의 투자 자산이 여기 슈퍼러시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또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오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PBR이 1배 아래 수준으로 내려갔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죠? 굉장히 종목들이 헐값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지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막 문을 열까 말까 문을 열리면 그냥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게 되면은 지금 중국 증시를 10,000포인트까지도 바라보면서 거품 경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곡의 시그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뉘앙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후 방책을 써버린 거고 미국은 그쵸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의도 본심대로 중국이란 나라에 그쵸 자금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시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의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율과 중국의 저런 자본시장 개방, 그래서 외국인 자본을 유입시켜서 우리 증시를 방어하고 그리고 그쵸, 상승의 궤도로 돌려내는 거죠. 그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하락의 장세가 완전하게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변곡의 상승장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찾아왔느냐? 변곡의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했느냐?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방어책을 계속 세워놓고 있으시면서 충분히 장세, 변곡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림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내용.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야 될 최선의 대응책. 자, 이겁니다. 변곡점이 포착이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변곡의 시그널이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는 투자 전략을 완벽하게 스위칭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금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변곡점이 포착이 된 이후서부터는 빠르게 스위칭이 필요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종목을 쓸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 매수가 대비해서 현격히 낮은 하락세, 마이너스 30%가 일상적인 지금 현 상황에 추가 매수 자리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구간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몰아치는 미국 파란색 그래프 그리고 반성하는 중국 빨간색 그래프 나와주고 있고 저 가운데 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변곡점이 나와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되고 위안화는 강세로 다시 전환이 되는 일시적으로 달러당 7 위안의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위안화가 절상되고 달러가 약달러 기조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 요게 나온다면 거기가 변곡점을 예상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예상 지점은 저기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정도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 장세 한 20% 이상, 30% 넘게 하락을 시키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변곡점까지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 이 지금의 자리가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간다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증시의 일시적인 충격 한 번 더 줘야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 시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저 변곡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어 전략 그리고 변곡점 시그널이 포착된 이후서부터 저 빨간색 박스 안에 그려놓은 대로 공격적인 태세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파란색 구간 지금 현재 예상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 구간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애초서부터 이 종목을 살려고 했었을 때 단타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려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 매매가 뭐 항상 알파고처럼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그런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초서부터 내가 장투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갖게 된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불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좋겠고 장이 안 좋은 시간 동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종목은 변곡점 찾아와서 올라가는 장세 오게 되면 거꾸로 떨어질 거예요. 왜? 하락하는 시간 동안 올라갔었던 그런 시장 역행주였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은 그죠 불필요한 종목이라 판단하고 정리를 시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선별이 된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곡의 지점이 찾아온 이후에 우측 상향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런 선별 종목은 손절이 금지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크다고 해서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던져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가리지 않고 다 내려가져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시점에서 대량 손실 상황으로 마무리를 해버린다. 이것만큼은 우리 투자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렸죠. 10월 11일 날짜로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버스 투자라는 방어 전략이 있다. 시장 하락에 역행해서 올라가주는 ETF 인버스 상품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지금 시장 하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가주는 수혜주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에 그냥 직접적인 다이렉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버스 투자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고의 방어 전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사하시면서 현재 예상 지점이 이 정도라고 판단이 되니까 변곡의 시점이 찾아올 때까지 좀 더 굳건하게 좀 버티실 필요가 있겠고 자, 변곡의 시그널이 나왔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외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달러가 약세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뤄 계신다 하게 되면은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건데, 자,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태세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아까 전에 그죠, 갖고 있었다가 선별된 종목, 이거는 가져가야 돼라고 판단한 종목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 매수. 제가 이따가 종목 상담 할 거거든요. 종목 상담에서도 제가 뭘 볼 거냐면은 이 변곡점 이후에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봐드릴 거예요. 전화번호가 뭐였죠? 1899-0294번이죠. 네, 1899-0294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 거 선별 종목. 네, 이게 맞느냐 아니느냐. 변곡 시점 이점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게 되면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봐드리는 거 첫 번째로 해드리려고 할 거니까 1899-0294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등장 속에서 시장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시장 주도주. 이 종목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는 대장. 그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장이 될 수 있을 그런 종목들. 그게 시장 주도주인데 시장 주도주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그렇죠, 이 수익을 쭉 당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이미 갖고 있다 하게 되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할 건데 제가 거기서 뭐 할 거냐면은 바로 이거 할 겁니다. 변곡점 이후에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장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의 리스트를 최근에 장이 빠지는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곡점 이후에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 종목이 될까 해서 이 종목군들의 어떤 성향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뭐 할 거냐면 바로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변곡점 시 이후에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의 종목군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또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전에 이제 인버스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변곡점이 찾아왔어. 찾아온 이후서부터는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방어 전략을 구사했던 인버스 전략을 이제 그만 회수를 딱 해버리면서 빠른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변곡이 찾아올 수 있는 저 시그널이 발생될 때까지 일단 참아내면서 방어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과정을 다 극복한 투자분들은 비로소 저 변곡점 이후에 신흥국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고공행진 장세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입니다.